고등학교 원서 작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아이 어느 고등학교에 가는 게 유리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학생 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학생 수가 적은 경우 상위 퍼센트가 작아지면서 1등급, 2등급 얻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학생 수가 적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현 중2부터는 등급제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학생 수 그것만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하실 텐데요. 현재 중3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를 1년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 라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선택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한테 딱 적절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싶은 분이라면 어서 들어오세요. 공부머리의 발견이라는 책에서요, 고등학교 선택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라서 저도 우리 아이한테 꼭 이 방법을 대입을 해본 다음에 고등학교를 결정해야겠다 하고 있어요. 주변에 몇몇 고등학교를 아이가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가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어떻다더라, 내신이 어렵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인지 아닌지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나요? 첫 번째, 친구 따라 고등학교 간다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나 친한 친구가 간다는 고등학교 갈래, 우리 학교에서 많이 가는 고등학교 갈래, 아는 애들이 많은 고등학교 갈래 라고 합니다. 물론 아는 친구가 있으면 처음에 학교 적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3월 한 달만 지내보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요. 학교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기존에 알던 친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친구 따라 간다는 거 말리기 쉽지 않은데요. 또 어느 정도 가까운 근처의 학교를 갖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전철을 타고 가는 친구, 버스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요. 물론 너무 먼 곳에 배치되어서 등하교를 하면서 기운을 싹 빼놓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요.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 30분 내의 거리에 있으면서 적절하게 아이한테 맞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요. 그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를 풀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고등학교 두 곳에서 세 곳 정도를 정해서 그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를 풀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풀어보는 게 정답은 아니죠. 2회에 걸쳐서 풀어보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두고요. 시험이 45분 시험이면 45분 안에 그 문제를 풀게 합니다. 1회차의 점수를 기록을 해둡니다. 두 번째 2회차에서는요, 오픈북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직 고등학교 선행을 나가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내용이 서툴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어서 1회차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북 형태로 책을 보고 인터넷이든 어떤 자료든 자습서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시간도 자유롭게 주고 나서 2회차를 풀게 합니다. 두 번의 시험 문제 풀이 점수를 비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촉박해서 풀었을 때와 오픈북 형태로 풀었을 때 점수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아이가 공부를 끝까지 해서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성적이 어느 정도 오를지를 짐작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점수가 60점이었고 80점이 2회차 점수였다 하면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80점까지 점수가 오를 수 있다라는 근거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 혹은 갈만한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를 기출 구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구해서요. 시간을 딱 주고 2회차를 풀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가능성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지를 보는 거죠. A학교의 경우 30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달라졌다. B학교의 경우 60점에서 80점으로 달라졌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조금 더 맞는 학교는 B학교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아이한테 30점, 50점 점수가 나왔던 A학교는 너무 내신 문제가 어려워서 내신 점수를 따기에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자, 이 점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이 아이가 그 학교에 진학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내신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그 같이 들어간 동급생들이 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올 수 있고 못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공립학교의 경우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변수도 있죠. 하지만 기출문제의 수준과 비슷하게 내는 게 보통 그 학교의
성향이라고 보면 돼요. 선생님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평균 70점이었던 것이 선생님 따라서 80점, 90점으로 오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 학교의 룰에 선생님들이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이 학교의 점수와 내 아이의 오픈북 점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네,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 가 몇 프로 정도인지, B가 몇 프로 정도인지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 점수와 아이의 점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최소 B 이상이 나오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상위 2에서 30% 사이에 들 수 있는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고등학교에 가서 많은 변수가 생겨서 아이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거나 달라지는 시험에 따라서 긴장을 해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등등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변수를 모두 고려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작은 변수는 제외하더라도 이 아이가 B 이상 혹은 상위 2에서 30% 이상에 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고등학교는 가서 아이가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몇 군데의 기출문제를 그것을 이외독하면서 이 아이의 발전 가능성과 적절한 어느 정도 위치가 될지를 판단하고 고등학교 원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소문으로만 이렇게 한다더라, 그 학교는 내신이 어렵다더라, 뭐 한다더라, 아무리 100번 1000번 듣는다고 해도 정확하게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선행을 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를 준비해서 풀 수 있겠죠. 근데 중학교 2학년인데 딱 한 학기 예습만 한다. 이런 친구들은 갑자기 배우지도 않은 하나도 모르는 고등학교 문제를 구해서 풀 수는 없잖아요. 2학년 2학기다. 그러면 3학년 1학기나 3학년 2학기 기출문제를 자기 학교든 그 주변의 학교든 구해서 풀어보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요, 매년 한 학기 정도 앞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공부머리가 있는지, 그 공부머리가 점점 발전해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데 이 방법을 유용합니다. 아이가 계속 문제를 풀고 오픈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점이나 40점 정도가 나온다면 사실 공부를 많이 발전하기는 어렵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공부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아이가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옳다고 보면 됩니다. 매년 이런 2회동 문제 풀기를 통해서 공부머리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거 이외에도 아이가 회복 탄력성이 있는지, 디스크 검사를 통해서 어떤 유형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초등 고학년부터는 아이의 실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좋겠죠.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막연하게 그냥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카더라 통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등등 특수한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는 기출문제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유명한 학원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를 통해서 한 학기 정도의 기출문제를 구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할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회복 탄력성도 고등학교 선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조금 자기보다 못하는 친구들하고 있는 게 훨씬 편안한 친구인지, 자기한테 자꾸 자극을 주고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을 따라가면서 그것에 자기 주눅들어 하지 않고 잘 따라가는 기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아이가 지금은 성적이 돼서 특목고를 가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지 않으면 자신이 그 위치에서 중학교 때처럼 잘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학교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자기가 해낼 수 있는, 자기가 상위 20, 30%에 해당되는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을 적절히 내면서 회복 탄력성과 멘탈도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고요. 조금 어려운 데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고 싶다면 회복 탄력성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는 더 어려운 것을 접했을 때 의지가 생기는 아이구나, 좀 더 하려고 하는구나,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동기가 생기는구나, 이런 아이라면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해도 좋겠죠. 우리가 대학교를 가든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수준을 알고 그 수준에서 적절한 목표를 세울 때
조금 더 노력해서 거기까지 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너의 수준은 이 정도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어 라는 것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눈에 확 보이게 보여주신다면 아이가 고등학교를 선택하면서도 많이 고집부리지 않고 친구 따라가지 않고 좀 더 아이한테 수준에 맞는 적절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이 고등학교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느냐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의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고등학교 선택에서부터 입시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막연하게 선택하지 마시고요. 기출문제를 구해서 아이가 풀어보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에 놓이는지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을 사용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이가 잘 고등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팁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선택에 앞서서 가장 효율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